나이 들면 몸이 아픈 게 아니다. 마음이 먼저 병든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들. 그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채로 쌓이고 점점 깊어져 잠을 설치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몸이 힘들었지만 버텨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무게가 몸을 짓누른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것은 지위도 재산도 아니다. 마음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가의 차이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몸은 갇혔으되 마음만큼은 자유로웠다. 그는 목민심서를 통해 절제와 검소를 말했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율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도 가난도 아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곧 삶을 회복하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린다. 젊었을 때는 몸이 힘들다. 일터에서 뛰고 밤늦게까지 일한다. 그러나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기에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되었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진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 하나를 걱정하면 열이 따라오고 열을 걱정하면 백이 꼬리를 문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기운만 소진시킬 뿐이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절용을 강조했다. 재물을 절약하듯 마음도 절약해야 한다. 마음을 함부로 쓰면 기운이 먼저 바닥나고 기운이 바닥나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 대비와 걱정은 다르다. 대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걱정은 할 수 없는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라. 건강이 걱정되는가? 오늘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라. 이것이 대비다. 공자는 논어에서 학문을 즐김의 걱정도 잊으며 늙는 일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언가에 몰두할 때 걱정은 사라진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굴릴 때 걱정은 끝없이 자라난다. 노년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할 일은 줄어드는데 생각할 시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도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쓰고 학문을 연마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없는 일은 많아진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이런 작은 일들에 마음을 쓸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걱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걱정과 생각해도 달라지지 않는 걱정이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은 사실 걱정이 아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일 뿐이다. 병원에 가야 하면 가면 되고 자식에게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사라진다. 문제는 두 번째 종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 이미 지나간 과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근심이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절용의 정신이 여기에 적용된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물질적 절약만이 아니라 마음의 쓰임을 절약하는 것이다. 어떤 노인이 말했다. 90년을 살고 보니 걱정했던 일의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소.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식이 사고를 당하면 어쩌나?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일 당장 벌어질 것처럼 걱정한다. 공자는 벼슬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자격을 근심하라고 했다. 바꿀 수 없는 외부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다. 이미 결혼한 자식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걱정한다. 이미 선택한 자식의 직업이 불안하다고 걱정한다. 이런 걱정들은 모두 쓸데없다.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 유배가 풀릴지, 정적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은 그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다. 해결되지 않는 걱정은 모두 쓸데없다. 오늘부터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해결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으라.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병원에 가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몸은 계속 아프다. 이런 증상의 시작은 대부분 쌓인 걱정이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마음의 병은 방치하면 깊어져서 결국 몸까지 망친다. 걱정이 쌓이면 잠을 설치고, 잠을 설치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온갖 병이 찾아온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도 건강을 유지했다. 그 비결은 마음의 질서를 지켰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썼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학문에 정진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은퇴 후 갑자기 기운을 잃고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마음에 할 일이 없어지고 걱정만 늘어나면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진 것이다. 공자는 학문을 즐김의 걱정도 잊으며 늙는 일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무언가에 몰두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사람은 늙지 않는다. 육체는 나이를 먹어도 정신이 젊으면 몸도 따라서 젊어진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청심, 즉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음이 맑으면 사욕이 끼어들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기운이 바르게 흐르고, 기운이 바르게 흐르면 몸이 건강하다. 오늘부터 마음을 돌보라. 걱정을 내려놓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라. 독서를 하든, 산책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이든 좋다. 마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정약용이 말한 지혜는 단순하다. 할 수 있는 일에는 힘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말 것. 현명한 사람은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걱정을 쓰는 자리를 줄인다. 마치 물건을 정리하듯이 걱정도 정리한다. 필요한 걱정은 남기고 불필요한 걱정은 버린다. 필요한 걱정이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가? 예약을 하라.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이 걱정되는가? 점검을 받으라. 이런 걱정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사라진다. 불필요한 걱정이란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다. 자식이 나중에 실패하면 어쩌나? 나중 일은 아무도 모른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식사하는 것에 집중하라. 말을 줄이듯 생각도 줄여야 노년의 삶이 가벼워진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절용을 강조했다.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 쓸데없는 걱정에 마음을 쓰는 것은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공자는 도의 수양에 마음을 쓰고 걱정은 할지언정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면 사소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물어보라. 오늘 내가 걱정했던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대부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후 준비를 말하면 사람들은 돈과 건강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정약용의 철학에서 보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는 힘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노년은 불행하다. 반대로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노년은 행복하다. 마음을 덜 쓰면 기운이 남고 기운이 남으면 몸과 삶이 오래 간다.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것인가? 3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자식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하라. 자식은 이제 어른이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걱정은 해도 되지만 간섭은 하지 말라. 자식이 실패해도 그것은 그들이 배워야 할 몫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놓아주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라. 둘째,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라.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공자는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라고 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후회로 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미래의 불안을 받아들이라.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 대신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매일 할 일을 했다. 노년의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청렴을 강조했다. 청렴이란 마음을 맑게 비우는 것이다. 노년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이 불필요한 걱정도 정리하라. 그렇게 하나씩 비워나가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다. 돈은 모자랄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나이 58. 많은 세월을 빼앗겼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완성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할 수 없는 일은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우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저작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다. 젊음을 잃었다고 후회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다. 걱정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저녁에는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돌아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이 된다.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듯 걱정보다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하루가 오래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